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 안에 계신가요? 우리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으면 바깥 세상의 모든 위험이 차단되었다고 믿습니다. 집은 나만의 성이고 나의 안식처니까요. 하지만 만약 공포의 대상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무방비한 순간에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령에 관한 괴담이 아닙니다. 1986년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 벽 속에서 발견된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저지른 끔찍한 비극에 대한 실화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공포스러운 감옥이 되었던 사건, 다니엘 라플란트 사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페퍼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는 엄마를 암으로 일찍 여의고 아버지 프랭크와 함께 살아가는 두 자매 티나와 캐런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컸지만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티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남자애가 너한테 관심 있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는데? 다니엘 라플란트. 그는 학교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조용하고 어딘가 음침한 소년이었습니다. 티나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넘겨주었죠. 첫 통화에서 다니엘은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티나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난 아직 데이트할 생각이 없어.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났어야 할 짝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날 이후 티나의 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장난 같았습니다. 분명히 거실 탁자에 뒀던 리모컨이 부엌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거나 닫아뒀던 우유팩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시기였죠. 가족들은 서로 건망증 때문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난은 점점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티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의 가구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벽에서 10cm 떨어져 있다거나 의자가 문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였죠.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 방에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밤이 되면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병 안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이 집에 우리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 결국 자매는 이 현상이 죽은 엄마의 영혼이거나 집안에 붙은 지방령 같은 심령 현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급기야 자매는 친구들을 불러 귀신을 부르는 의식, 강령회를 열게 됩니다. 촛불을 켜고 위자보드를 펼친 채 허공에 물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있나요? 놀랍게도 그 유령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벽 뒤에서 똑똑 하는 노크 소리로 정확하게 반응한 겁니다. 심지어 그 존재는 티나와 동생 단 둘만이 알고 있는 아주 내밀한 비밀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영혼이거나 진짜 악령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소녀들이 벽을 향해 말을 걸며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벽 뒤의 좁은 틈새에는 번뜩이는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프랭크 역시 처음에는 딸들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지하실 벽에 붉은색으로 휘갈려 쓴 글씨를 발견합니다. I'm back. 나 돌아왔어. 그리고 딸들의 속옷이 엉뚱한 곳에 널려있는 기괴한 광경까지 목격했습니다. 이건 유령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침입이었죠. 아버지는 야구 배트를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문도 모두 잠겨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안방의 옷장 쪽에서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로 보이는 벽면의 좁은 틈새. 평소라면 배관 점검을 위해 만들어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전등을 비춘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좁은 벽 틈새, 거미줄과 더지구덩이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기괴하게 인디언식 페인팅을 하고 머리에는 가발을 쓴 채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는 마치 악마 같은 형상의 남자. 바로 티나에게 데이트 거절당했던 소년 다니엘 라플란트였습니다.
그는 무려 1년 가까이 이 가족의 집 벽과 천장 사이의 좁은 공간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들면 벽에서 나와 음식을 훔쳐먹고 TV를 보고 심지어 잠든 티나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들 곁에 머물렀던 것이죠. 경찰이 출동했을 때 다니엘은 벽 속의 미로 같은 통로를 이용해 도망친 뒤였지만 며칠 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원에 수감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987년 12월 다니엘 라플란트는 소년원에서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는 숲속을 헤매며 민가에 침입해 총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티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로 구스타프슨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 임신 중이었던 33살의 엄마 프리실라와 7살 자매 딸 아비게일, 5살 아들 윌리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평화로운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륙을 위해서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난자했습니다. 침실에서 발견된 엄마 프리실라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아이들은 욕조에서 끔찍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순식간에 도살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경찰이 대거 투입되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범인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색견을 풀고 숲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던 형사들은 소름 끼치는 기자회를 느꼈습니다. 외부 침입 편적이 묘하게 없다는 점과 그리고 범인이 집안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 형사 한 명이 문득 1년 전 티나의 사건을 얻어올렸습니다. 혹시 아직 집안에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은 다시 구스타프슨 가족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경찰관이 드나들며 현장 감식을 마친 상태였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다락방, 지하실, 그리고 안방. 경찰관 한 명이 안방에 있는 옷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옷장 옆에 놓여있던 낡은 빨래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무심코 빨래 바구니 뚜껑에 손을 얹으려던 순간 빨래 바구니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형사가 총을 겨누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다니엘 라플란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가족을 잠혹하게 살해한 뒤 도망치지 않고 그 집 빨래 바구니 안에 숨어서 경찰들이 시신을 수집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이 그를 끌어내자 그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령이야. 너희는 날 잡을 수 없어. 하지만 이번엔 그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혹한 살인마뿐이었죠. 다니엘 라플란트는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추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자비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3번의 연속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감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완벽한 사냥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옷장 속, 침대 밑 혹은 벽 너머의 좁은 틈새에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옷장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확인한다고 해서 벽 속에 있는 그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실제 이야기 미스터리 영상 괴라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